첫 번째 이야기, 제가 보통 세상 이야기 하면, 첫 번째로 다른 이유가 세상 이야기를 처음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루다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낼 수가 있었어.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다소 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뒤로 가서 무거운 주제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딴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한번 다뤘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다루고 나서도 지금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고위급 회담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 잊혀져 가고 있는 가자 지구 전쟁. 사실 이게 사실은 더 좀 골치 아픈 거예요. 둘 다 골치 아픈데 제가 앞으로 남은 전쟁 세계 중에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근데 트럼프 때문에 항상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캐나다하고 또 관세 전쟁 붙었는데 그건 이제 일요일에 한번 다룰까 합니다. 그거는 다룰 주제가 일요일 돼야 될 것 같고 일요일 정도 되면 또 시간 중간 과정이 또 사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딜쿠샤 채널은 또 해령학당 채널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둘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마스. 사실은 하마스하고 싸운다기보다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애들이 하마스라고 하는 애들이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중동 전쟁이 한 2, 3주 전에 그 트럼프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가자 지구를 라이베리아 그 휴양지로 만들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가자 지구의 위쪽에 올라가면 레바논 있죠. 레바논이 지금 엉망이 된 나라인데 레바논 우리가 지금 아는 제일 유명한 사람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레바논 하면 딱 떠오르는 한 명이 있거든요. 칼릴 지브란입니다. 칼릴 지브란이 레바논 태생이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언자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칼릴 지브란은 어떤 수행의 단계에서 보면 거의 근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넘어갔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의 근접한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 거의 비견할 정도로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단계 인간의 의식으로 닿을 수 있는 거의 최정상까지 닿았던 최정상 바로 밑에까지 고지를 앞뒀던 사람인데 딱 그냥 막 그 정도에서 끝쳤는데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를 고지에 찍지는 못했어요.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찍은 것과 안 찍은 것의 차이는 확실하니까요. 그 칼릴 지브란이 레바논 태생인데 지금 좀 중동전쟁 나기 전에는 그 중동이 진짜 아름다운 도시가 맞았어요. 그 해안선이. 사실 지금 전쟁으로 황폐화돼서 그렇지 그 레바논에서도 쭉 내려가고 이스라엘 서안지구 동안지구를 해가지고 지금 가자에서 그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거 다 해안선이거든요. 그 해안선이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해안선이었고 정말 좋았었어요. 실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중해 연안을 또 끼고 있으니까 휴양지처럼 사용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만들어지면서 개판이 된 거죠. 개판이란 좀 이상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가자지구 서안지구 나누고 하면서 자기들 약속받은 땅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중동 전쟁도 여러 차례 나오고 지금은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그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트럼프는 얼마 전에 가자 지구를 새로 그렇게 개발하는 게 맞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자기가 볼 때 제일 완벽하고 완벽하다기보다 자기가 볼 땐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고 그게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제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거죠. 가자 지구라고 하는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해안선 거기는 어떤 땅이냐는 거죠. 무엇을 하는 땅이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하고 형제지간입니다. 저 밑에 올라가면 그죠? 그 아브라함 때부터 갈라자는 형제지간인데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건립된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외세에 의해서 건립된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뜬금없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지금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했죠. 그때부터 항상 폭탄이죠, 폭탄. 거기다가 이슬람 국가들은 또 순위 시아파 나눠가지고 막 복잡해. 저기는 중동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뭐 어느 한쪽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런 인종이나 민족을 말살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 옳으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실 하마스가 2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하마스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는 도시 기반 모든 기반이 다 파괴됐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의 땅굴을 워낙 많이 파나니까 그 땅굴을 없앤다고 그냥 땅밑을 다 헤집어 놨어요. 그 헤집어 놓고 거기다가 물도 넣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동안 뉴스 나온 동안. 안 보이는 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짓을 다 하고 남아있는 건물이 80% 이상이 다 나와. 그러니까 조금 층수가 있는 거는 거의 다 부서졌어요. 그냥. 그리고 사람 지금 못 살게 하잖아요. 다 밀어내고 저 구석으로 몰아놨잖아요. 그 원래 200만 명이 살던 그곳을. 그러니까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거 복구하려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고 도시 기반 시설 전부 다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그럴 빼야 여기 누가 지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짓자.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적 중립국을 만들자는 거죠. 돈은 내가 버릴 건데 돈은 미국이 버리고 이스라엘 누구도 와서 일 좀 하고 팔레스타인 서빙해라 와서 일종의 그런 형태잖아요. 거기를 새로운 형태로 뭐 경제적 중립구역으로 만들자는 게 트럼프의 제안인데 거의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또 갈 거고 물론 지금 아직 남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 남은 중동 전쟁이 한번 남아 있거든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게 오래 살고 있을 때 늘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서한지구까지 먹으려고 있거든요. 왜냐면 서한지구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란의 핵입니다. 근데 사실 이란은 핵은 가지고 있는데 전쟁을 할 능력이 없어요. 얘들이 웃긴 게 둘 다 지상군을 파병하기 어려워요. 너무 멀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철천지 원수인데 둘 다 지상군을 보낼 수가 없어요. 가다가 박살나요. 가다가. 이란 입장에서도 탱크가 가야 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탱크가 가야 되는데 뭐 보병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그 중간 이라크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골치 아픈 데다가 지금 하마스 개멸되고 위 헤즈볼라 거의 개멸되고 그걸 지원해주던 이란도 지금 돈줄이 끊기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서한지구도 먹고 가자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경제력에서는 서한지구는 지금 사람만 쫓아나고 먹으면 되지만 가자는 자기들이 다 부셔놨잖아요. 촘촘하게 다 부셔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다닐 수 없어야 거기 하마스가 안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부 언제든지 하마스 요원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할 때 청소년이나 어린애들까지도 사실은 사살 대상에 포함시켰던 이유가 얘들 잘하면 그게 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런 일 겪었습니다. 월남전 때. 월남전 때 김미애 쪼꼬레 돼가지고 갖고 오던 그런 애들 애기 여자 베트콩이 여자애들 있다고 알고 데리고 왔는데 깐난애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폭탄 들고 오고 자살태라고 뭐 터뜨리고 사람 죽이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 시에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여자하고 어린애들이고 안 가린다. 특히 어린애들, 청소년들. 이번에 그 하마스 전쟁 때 애들이 많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중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지나면 자라서 다시 하마스 전사가 될 거기 때문에 아예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지금 정말 인종청소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냥 사람 자체를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왜?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자 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척이나 자기 뭐 부모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 살아있는 게 용하다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라면서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냥 정오심 복수심밖에 없어요. 그럼 자라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국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건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 부셔놨어요. 사람이 지금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저거 싹 정리 다 하고 정말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자에서 나간 애들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 다시 와갖고 못 살게 하죠. 그 살만하면 10년 20년 지나면 또 그럴 건데. 그리고 인구 대비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정책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면 팔레스타인 2050, 40 몇 년인가 팔레스타인이 인구를 완전히 초월해 버려요. 그러니까 감당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걸 떠나서 이 민족 분쟁의 이 원인 때문에라도 거기는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살던 지금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는 거죠. 이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난민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문제로 중동 난민이 생기고 아프리카 난민이 생겼는데 그 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문화적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는 것은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스웨덴이 망한 이유, 그 복지국가인 스웨덴, 독일이 이런 데가 망했던 이유 뭐냐면 그 이민 초기에 받아들였던 난민 1세대들, 이민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자식들, 그리고 지금 어중간한 시기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전혀 이게 융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갈 곳이 없어요. 웃긴 게 이집트도 받아주라니까 적어도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집트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나라거든요. 저 좁은 땅에 1억이 넘잖아요 지금. 요르단 받아주라니까 사실 요르단은 가난한 나라예요. 정말 가난해요. 가난해서 아마 받아주라면 미국의 지원 때문에 받아줘야 될 겁니다. 요르단은 사실 미국에서 매년 원조해주는 돈이 아니면 나라가 거의 돌아가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저 받아주라면 요르단은 방법이 그냥 제가 요르단 대통령이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받아줘야 되겠는데 도시에는 안 살게 할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냥 시골 가서 살아라. 모르겠고 그냥 차 태워가지고 어디 요르단 시골에 어디 사람 적은데 풀어줄 테니까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알아서 살아라. 도시에는 오지 마라. 미안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받아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집트는 그것도 못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우디 당연히 안 받아줘요. 사우디 왕정국가니까 안 받아주죠. 요르단은 왕정국가지만 받아주는 거고. 레바논과 살아라면 사실 레바논 엉망이거든요. 레바논 국가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이름만 레바논이지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는 레바논 남쪽은 헤즈볼라가 잡고 있고 그 기독교 민병대하고 한 20 몇 개가 나라 다 갈라먹고 있는데 그리고 레바논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 200만 명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 저기에 재건 안 해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거기에 재건을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면 그냥 계속 저 전쟁 벌일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입장에서 거기 있는 모든 가자 지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하마스입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하마스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람이? 늘 전쟁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민족 간의 분쟁은 어떻게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볼 때
사람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누가 누구를 도와줘도 인도주의 입장이 도와줘야 되는데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줬을 때 그 실패 사례가 유럽에서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도 그랬어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불법 이민 대충 받아줬는데 바이든 정권에 받아줬는데 그게 너무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쫓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민족이지만 아랍의 다른 국가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노하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바란 건 뭡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뭐 흩어져 살든지 모르겠다 나는. 사실은 나가 죽으란 거거든요. 시대 지나 뭐 저래 있다가 시간 지나면 서서히 수가 줄어들겠지. 죽는 사람 늘어나고. 왜 지금도 의료지원 못 받는데. 그 좁은데 그 지금 거기다 다 몰리가 몇백만 명이 지금 200만 명 가까이 몰려가 있는데 지금 가자 지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자 지구 돌아다니면 혹시 뭐 없나 땅굴 없나 파고 있고 다 계속 지금도 땅굴 파괴하고 찾아내가 파괴하고 찾아내가 파괴하고 계속적으로 이잡듯이 두더지 파듯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질 어디 숨겨놨나 그거 찾고 있고. 저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인도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중동 전쟁으로 터질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한 게 정말 트럼프다운 방법이죠. 트럼프의 방법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지지한 거죠. 그 방법을 자기가 내세웠던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 내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휴양지를 만들겠다. 그 말이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쟁으로 얼룩진 그 땅에 피로 얼룩진 그 땅을 휴양지로 만들면 사람이 기분 좋겠냐? 전 세계 그런 거 아닌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낙동강부터 해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안 얼룩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 지나면 다 거기서 즐거워하고 다 해요. 지금 히로시마 원자폭탄 맞았는데 거기 가서 다 관광하고 있잖아요. 나가사키 가서 원자폭탄 맞았는데 그 원자폭탄 떨어진데 구경하면서 짬뽕 먹고 다 하고 있어요. 뭘로 새삼스럽게 그걸 합니까? 그것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뭐 트럼프는 그래도 대안이라고 제시했잖아요. 방법을. 아니면 방법을 찾으라고요. 누군가가. 아무도 못 찾잖아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의 방법을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새로운 경제 공동체나 새롭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만들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돈을 대는 건 미국이 본인들이 대서 살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뭐 전부 다 만들지 어떻게든 간에. 걔들이 만들고 관리를 누굴 맡기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전 국민 안에 팔레스타인들은 있어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만 사는 거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인들도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서한 지구에 많이 사는 거죠. 얘들은 난 이스라엘하고 얽히기 얽히기 싫다는 거고 이스라엘과 엮여서 나는 그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휴양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팔레스타인인들만 살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놔면 또 하마스 같은 거에 준동한단 말입니다. 땅굴 파고 뭐하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그런 소비 문화가 일어나는 도시 구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소비 문화가 일어나는 도시로 만들고 그 경찰 역할은 누가 하나? 이스라엘 너가 해라. 거기에 일은 누가 하냐? 팔레스타인 사람 시켜야죠. 그네들이 월급 받고 그네들이 일해야죠. 경제적으로 생활해야죠. 지금 홍콩이나 마카오, 특히 마카오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카오에 바로 옆에 주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카오 연결되어 있는데 마카오 가보면 주해에서 마카오까지 그 세관 바로 돼 있거든요. 저희처럼 외국인이 가면 통과하는데 한 3, 40분 걸리고 그쪽 사람들은 지하철 표 찍듯이 그냥 찍고 바로 나옵니다. 그 사람 특별 거주증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세관 이거 일일이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야 되는데 걔들은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삑 누르고 나와가지고 마카오 주위에서 마카오 딱 세관 딱 나오면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 공터에는 마카오의 모든 호텔로 가는 버스들이 다 있어요. 유명한 베네치아 무슨 호텔 쫙 있어요. 사람 줄 쫙 서 있어요. 그 와가지고 출퇴근 하루 3교대로 돌아가니까
그 출퇴근 다 합니다. 와서 딱 오면 또 건너가고 세관이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래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 자체를 거기 안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계획안에는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람이 팔레스타인인만 거주하는 정착촌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또 생기더라.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자. 그런 주의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않냐?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관광객들이 오고 너는 치안하고 너는 일 좀 하고 너도 너희들 돈 벌어가고 너도 이스라엘도 벌어가고 나도 돈 벌어가고 미국도 벌어가고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죠. 민족적인 감정만 떨어놓고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그 만들어 놓으면 장사 잘 되게 하려면 뭐라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라 생각해요. 민족 감정을 떠나서 민족 감정에 이런 거 들이대기 시작하면 네, 안녕하세요, 원경님. 일익스 뵙네요. 반갑습니다. 민족 감정을 생각하면 여기에 오면 안 되지. 저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 방법 이해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그냥 그 방법에 다른 걸 누가 대안을 제시해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가자 지구가 원래 칼릴 지브란에 살고 있을 때 그 아름다운 해안선을 다시 찾는다면 지금 모나코나 이런 마르세유부터 쭉 해안선이 돌아오잖아요. 지중해 아름다운 게 되거든요. 사실 위에 올라가면 보스니아 이런 데도 크로아티아도 그런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은 먹고 살아야죠.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지금보다는. 지금 거기는 지금 정착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절도 진짜 없어요. 그냥 텐트에 있고 물 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굶는 건 부지기수고 그냥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자식을 또 낳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나 정말 남자들 정말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에는 애들 낳고 있다니까요. 나 황당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뭐라 참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방법이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 그리고 때로는 있잖아요. 전쟁이 이 전쟁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파멸로 끝나는 거거든요. 서로 파멸이랑 다 멸망이 없어진다는 게 서로가 서로에서 큰 상처를 받고 다 넉다운되고 그래서 남은 세 군데 전쟁이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벌어지고 꽝빵빵 터져가지고 다 넉다운을 다 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정치 질서가 나오면서 그렇게 새로운 스타일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과학기술이죠. 지금 과학기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들이 여러분들의 그것을 조합시켜 보면요. 저는 매일 찾아보잖아요. 야, 정말 이건 요즘에는 6개월이 문제. 한 달이 달라요. 한 달이.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요번에 로봇 만들어라 이러면 정말 진짜 중국 돈 투자 많이 했다. 진짜 기술 좋다. 정말 빅테크로 가는데 이렇게 갈 때 과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 흐름을 따라가고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무슨 다른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가자 지구의 가치를 가자 지구가 누구의 것이 돼야 되느냐? 미국의 것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씩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아랍과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걸 가져가면 돼요. 저는 그 방법에서 트럼프의 방법이 참 차선책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먹고 사는 방법. 트럼프 전쟁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장사꾼들 전쟁 싫어해요. 전쟁 할 것처럼 하지만 배틀은 좋아하지만 워는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너무
생각해보세요. 전쟁으로 드는 돈을 다른 거로 활용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상호간에 사람 죽은 거, 뭐 전쟁 비용 쓴 거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아니,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뭐, 진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열심히 회담하고 있고, 중동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가자 지구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오래 살았으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자기 땅이라 주장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도 중국한테 해야지. 우리 옛날에 고구려 건데 우리가 오래 살았거든. 우리가 핵 무장을 할 수 있으면 그 한마디 할 수 있죠. 뭐 어쩔 건데 뭐 한번 할까 하면 되죠. 남북하고 핵 만들면. 남북하고 관계 좋아지면요. 그 핵을 쏠 수 있는 나라가 제일 가까운데 무서운데 어딥니까? 한번 경험이 있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좀 제가 대통령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옛날부터 그 꿈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 이야기를 해본다면 뭐냐면 남한, 북한, 큐슈,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딱 끊고 중국에서도 딴 데는 안 줘도 딴 데는 안 가도 돼요. 홍영광 요까지 못 끊으면 돼. 진짜 옛날 고구려들 위아래로 길쭉 가야 돼. 딱 사실 그러니까 돈 되는 땅들이거든요. 일본 본토를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어요. 큐슈가 돈이 되거든요. 화산 터지지만 화산 터지는 가고시마 안 사면 되거든요. 가고시마, 오이타 몇 군데 있어. 거기는 그냥 관광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관광지로 돼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일단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민족 감정, 이길지도 못한 전쟁, 하마스가 아무리 해보서 이길 수 있는지, 요번에 판판이 박살났잖아요. 삐삐 폭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사드의 정보력, 그리고 하마스 안에도 배신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하마스는 그러니까 지금 40대, 30대, 20대가 거의 괴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마스는 다시 살아나려면 10년, 최소 20년은 지나야 됩니다. 애들이 자라서. 그 20년 동안 얘들이 자라서 또 정착촌 만들어가지고 싸우느니 현실적으로 거기를 그래 소비도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사는 안에 사는 사람 그 중동 사람 사는 집 하나 지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집 정착촌처럼. 근데 집 제대로 된 집 지주고 집 칠 때 하기 쉽거든요. 땅굴 못 파게 하면 돼요. 기초공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땅굴 아예 안 파집니다. 그리고 걔들이 지금 땅굴 많이 못 하잖아요. 싸움 안 하는 방법은 지금 그 예루살렘 차지하게 되면 어쩌자고 지금 아무 쓸데없는 건데. 이미 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나가라 할 겁니까? 못 내보냅니다. 그걸 내보낼 수 있는 중동 국가가 없어요. 물론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온 중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우디부터 안 할라 하지. 이런 거잖아. 우리가 패싸움 할 때 한 명하고 여러 명 붙어 있는데 당연히 1대 10으로 싸우면 10명이 이기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싸움을 해보면 우리도 어릴 때 해봤지만 얘들 여러 명 있어도 지는 맞기 싫어요. 왜? 내가 싸움 잘하는 거 알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그 중에 한두 놈은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덤비는 거의 다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각계획파가 다 되는 겁니다. 7명이 한꺼번에 덤비면 어떻게 당할 겁니까? 내가. 하지만 각계획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민족 감정, 뭐 이런 역사. 저는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간의 역사 중에서 이런 것들 아무 의미 없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의 저 안이 100% 좋다는 게, 이런 안도 있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북의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관점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연구한 그런 것들 중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고려 연방제통이란 그러니까 한 나라로 하지 말자 이거 한 나라로 그러니까 연방제로 가자. 각자 국능 따라하고 저는 제일 사실은 그게 몇십 년 전에 나왔지만 정말 해안이 많이 담겨 있어요. 경제적으로만 오고 가자.
정치적으로는 하지 말자. 왜? 알았던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술 격차가, 수준차가 많이 나고, 이제 너무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안 사람은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서로 다른 말 쓰는데. 제가 이집애들하고 해도 무슨 말이야? 뭐 단어 못 알아듣는 거 맞는데, 정말 똑같습니다. 저 조선족들 만나면 한국말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 나라를 합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금강산이나 하듯이 아니면은 서로가 외국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외국 우리 공장화를 시킬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인구가 적잖아요. 북한과 합치면 최소한 6천만, 7천만이 넘어가잖아요. 1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나라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를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국가 소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교류밖에 없습니다. 저는 통일 반대합니다. 한 나라가 되는 건 반대예요. 하지만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이거 한 나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이번에 독일 기민당과 3인당이 왜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습니까? 앞에 메르켈 정권은 슐츠 불쌍한 그 슐츠 아이씨 메르켈이 똥 싸놓은 거 본인 다 처리도 못하고 이번에 탈락했는데 앞에 지금 정권들이 동독을 배제하고 서독 위주로 다 했던 이런 것들이 불만에 쌓여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도 한 나라로 나라는 한 나라지만 전혀 다르게 돼 있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 모양을 보면서 중동이 어떻게 되면 평화로울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진짜 더 이상 그런 이념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이념 민족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지금 북한하고 만나도 한민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북한하고 이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너끼리 살고 대신 경제 교류하자.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핵 갖고 있으면 좋죠. 만든다고 버릴 필요 없잖아요. 왜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 바뀌잖아. 그러면 일본이 주적일 수도 있고 우리 일본한테 워낙 많거든요. 우리는 침략만 당했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그겁니다. 우리는 왜 일본 침략하면 안 돼? 우리는 왜 맨날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큐슈를 먹고 싶다 이겁니다. 큐슈. 큐슈가 돈 되거든요. 오키나와까지 점령하면 오키나와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치령을 하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북한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진짜 롤 모델인 거거든요. 옛날 금강산 관광했는데 그게 사실은 금강산이 한국 사람만 가는 거 있는데 그 금강산에 이런 것들을 경제특구나 공항특구로 만들어 외국인들 오고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 인프라 우리가 닦고 사람 쓰면 거기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들어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북한의 경제 수준을 자발적으로 끌어올려야 우리하고 안 싸우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먹고 살만해야 안 내려오고 이 서로 간 이게 격차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서 자 우리가 통일해 보세요. 만약 통일 억지로 된다 해보세요.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 많겠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 많겠습니까? 안 돼요. 여기서는 투자하려고 가는 사람 많겠지만 먹고 사는 거 여기서 다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북한 인프라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인프라 사업 들어가고 하려면 통일은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거를 끌어올리는 거는 시간 천천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한과 북한의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롤 모델을 지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를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뭐, 제 이야기가 제 이야기 다 반영된다기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고, 뭐, 정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뭐 외교 쪽 관계자들하고 그냥 사석에서나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든 전달이 되고, 하나의 의견은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문제에서 우리는 뭔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함께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관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 AI 시대가 발전하는데 못 따라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저는 좀 빨리 컴퓨터나 이런 걸 해서 그렇지만 우리 세대도 이거 AI 못 따라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더 하죠. 아예 컴퓨터 자체를 못 쓰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롤 모델을 딱 좋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경제적 부를 같이 만들자. 김정은이는 우리가 서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 체제 왜 무너뜨려? 그냥 너 너끼리 살고 현명한 지도자 누군가 나와서 통일은 필요 없습니다. 고려 연방제 통일은 그냥 그 말이 통하는 한 나라가 만들잖아요. 연방 국가를 만들.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 하면 됩니다. 고려 연방 국가 너 그대로 우리 우리대로 그냥 큰 거 요구하고 뭐 할 때는 큰 법 만들어 놓고 나라를 새로 형태를 만드는 거 가는 거죠. 그때 나라를 만들어서 뭔가 부국 강병을 하려고 하면 부국 강병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금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관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트럼프 제안을 재밌게 바라보는 거지. 저거 한국도 하면 인천에 북한의 공항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지만 인천에 있는 공항을 활용해서 저까지 연결 바로 할 수도 있고 인천에서 이쪽 올라갈 수 있고 동북권이 공항만 하나 더 있으면 양쪽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북권 동북 가면 이 된다면 저 북한 쪽에 공항 하나 있으면 삼면이 바다인데 삼면에 거점 공항이 하나 생기면 이 관광하기 참 좋네. 돈 벌 수 있는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북한과 남한 합쳐가지고 좋은 나라로 갈 수 있고 부국강병을 하고 우리 삶의 수준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서로 소멸돼가는 국가 인구 증가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나마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에서 뭐 베트남이 사람 데리고 온 거보다 북한 사람 그래도 피줄은 같잖아요. 저는 그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기 때문에 트럼프의 저 제안을 참 보는 겁니다. 그럼 저거는 가자 지구의 가치, 가자 지구에 사는 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진짜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 들어가 중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이에 누군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중재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미국, 일본,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을 갖고 있거든. 우리도 핵 사실은 우리나라도요. 지금 있는 거 농축만 하면 핵폭탄 만들 수 있거든요. 북한 미사일은 지금 우리보다 수준도 높잖아요. ICBM. 겁나는 거죠, 쟤들은. 지금 핵 보유국인데 우리는 사실상 핵 보유국인데 해킹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2조 원 코인 2조 원 비트코인 2조 원 슥싹했는데 북한이 했다 하잖아요 지금. 돈 세탁 싹 다 했다 하잖아요. 기술 좋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저는 가자 지구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종결되는 방법에 정말 트럼프가 저는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롤 모델 하나 보여줬다. 저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실리 챙기고 거기는 팔레스타인들 먹고 사는 방법 챙기고 자기들 집 안 지으면 어차피 자기들 집 지을 여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살 수 있는 뭐 감옥 같은 집을 지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어주는 것을 장기 임대로 뭐 어떻게 그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다 잘 닦아가지고 개발 잘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세대 원한도 없어지고 그거 없애야 됩니다.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아무리 싸워봐야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다 죽이고 싶겠지만 다 죽이다 해결됩니까? 또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어쩔 수 굴러온 박힌 돌 빼냈지만 그래도 다시 다시 박혀있는 돌을 어떻게 빼냅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앞으로는 과학이 발달하고 완전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가자 지구의 가치가 가자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이냐.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죠. 근데 거기에 뭔가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미국이라면 미국도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걔들 유대인들이 다 지배를 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독식을 할 수 없다면 사회적 공평하게 룰을 정해서 나눠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인간이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죠. 지금 뭐 니 나가라 니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었지 않냐 뭐는 용서 못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싸울래요 그러면? 싸워봐야 지금 계속 싸워보면요 결국은 죽어나가는 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가자 지구 사람들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그냥 그래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한 달만 지나면 지금 쿠르스크에 들어가 있는 아들 다 그 10,000명 정예군 다 죽을 판인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꾸 줄어들지만 러시아는 북한 용병까지 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한국도 이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좋은 경제적인 해결 방법으로 그러면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2035년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져 있지만 이 방법을 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남북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남북의 교류를 하려고 하면 뭔가 방법을 뭔가 경제적인 걸 해결해야죠. 이렇게 해서 너도 이득 나도 이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정권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핵은 같이 개발해서 오케이 좋잖아요. 같이 쓰는 거다 좋잖아요. 개마공원하고 개발할 때 많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명태 안 잡히잖아요. 오징어. 그 앞에 가면 다 잡히거든요.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 사과 못 심잖아요. 사과 심으면 다 개마공원. 지금 대관령 목장 안 돼요. 그 개마공원 아직 되거든요. 사과, 배 다 심을 수 있어요. 여기. 개발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북한. 저는 그래서 가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서로 대화해. 그건 불가능해요. 화해는 안 돼요.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화해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서로 먹고 살자.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되지.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이 다 가져갈 수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도 되잖아요. 지금보다 낫잖아요. 그것도 싫다면 계속 전쟁해라고. 누가 손해인데. 자꾸 이상한 자존심, 이상한 선민의식, 자존심, 이상한 민족의식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 인도주의가 되려고 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좀 지켜보면서 좀 이야기를 했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좀 안 됐지만 그걸 해결해야지. 그걸 아니면 방법 없는 것 같은데. 저 트럼프가 정말 해결 잘했다 생각합니다.